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원도 내 한 병원에서 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산모는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는데요. 유족 측은 분만과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것 아니냐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산부인과는 의료 과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산모 A씨가 도내 한 병원에서 아이를 낳던 중 숨진 건 지난 5일. A씨는 당일 새벽 2시 50분쯤 B병원에서 분만한 뒤 출혈이 멈추지 않자 오전 7시쯤 인근의 규모가 큰 C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가 C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7시 48분. C병원에 도착한 지 약 4시간 만인 11시 30분쯤 숨졌습니다. A씨가 최종적으로 숨진 병원의 의무 기록지입니다.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 출혈 지점을 찾지 못했고 복구 혹은 봉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병원 측이 유족에게 밝힌 사인은 분만 후 출혈로 인한 사망입니다. A씨의 남편은 1차 진료를 맡은 B병원에서 출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해 생긴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출혈 지점도 모르고 그런 게 되게 황당합니다. 명백한 출혈 지점을 확인 못했대요. 근데 봉합도 완전히 시행하지 못했대요. 또한 유가족 측은 출산 중 산모의 상태에 대해 전해들은 바가 없어 더욱 의심이 든다고 말합니다. 산모 상태, 산모가 지금 현재 상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산모가 괜찮다, 아니면 위급하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러나 B병원의 입장은 다릅니다. 사인이 과다 출혈이 아닌 양수색전증일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합니다. 양수색전증은 분만 직후 양수가 산모 순환계로 들어가며 과민 반응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는 질환입니다. 가면서 이제 가서 벌어진 일이에요. 여기서는 출혈이 좀 있기는 있었지만 양수색전증이 와서 과다 출혈이 생긴 건데 왜냐하면 그게 과민 반응에 있어 그 몸 안에 혈액을 응고시키는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걸 망가뜨려요. 스태프한테 양수색전증 아니냐. 유족 측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청원 동의수가 1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B병원 측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시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민선 7기 춘천시장 관용 차량에 시민의 혈세 1,500만 원으로 시트를 장착해 황제 의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를 바꾸거나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정색 대형 RV 한 대가 춘천시청 주차장에 서 있습니다. 춘천시가 지난달 의전용으로 구매한 차량입니다. 배기량만 3,300cc, 대기오염을 감안해 경유 차량이 아닌 휘발유 차량으로 구입했습니다. 사용 기한이 넘은 의전용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시장 전용 관용차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지난달 시장 전용 차량으로 구매한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만 약 6천만 원에 달하는데 더 큰 문제는 이 안에 시트를 1,500만 원을 들여서 교체했습니다. 교체한 시트에는 마사지 기능뿐 아니라 퍼스트 클래스급 팔 받침대와 대형 머리 받침, 그리고 전동식 다리 받침대까지 갖췄습니다. 하지만 시트를 교체하면 반드시 필요한 구조 변경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등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하셨습니다. 다음 검사일은 2023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또 어떻게 정리가 되면은 검사는 유효하게 갈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그 상황에서는 지금 불법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춘천시는 황제 의전에 불법 논란까지 제기되자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비서실과 소통이 좀 부족해서 무리를 일으킨 점, 또한 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절차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춘천시장 관용차 운영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6월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했는데 이 역시도 시장 관용차로 사용됐습니다.
여기에 채 반년도 안 돼 관용차를 또 구입한 겁니다. 춘천시는 정기승용차를 이번에 구매한 대형 RV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거리 운행 시 불편하다는 게 교체 이유입니다. 장거리용으로는 이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주유도 불편한 점이 있고, 아시다시피 예전에 한번 또 몸이 불편해서 입원하신 적도 한번 있었습니다. 다. 하지만 현재 서류상 시장 관용 차량은 전임 시장이 타던 대형 세단뿐입니다. 춘천시가 지난 6개월간 시장 관용차 구입에만 시민혈세 약 1억 2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한전이 강원도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입지선정위원회 역시 무산됐는데요. 한전은 송전선로 입지 논의와 환경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가운데 반대 주민들은 사업 백지화 전까지는 한전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횡성군 청일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초고압 송전탑이 주민이 사는 집 바로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20년 가까이 이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청일면과 갑천면 등 횡성군 4개 면을 지나는 765kV 송전탑이 세워졌습니다. 재산적 피해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상당히 많은 금액을 다운 제시해도 철탑 밑이라 거래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송전탑 설치로 산사태 피해까지 봤다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에는 이런 765kV 송전탑이 8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500kV 송전선로가 추가로 강원도를 관통한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강원도를 거쳐 경기도 가평까지 한국전력공사는 500kV 초고압 직류송전 동해안 신가평 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 강원도 7개 시군에 230여 개에 달하는 송전탑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동부 구간은 삼척, 영월, 태백, 정선, 평창 등 5개 시군이, 서부 구간은 횡성, 홍천 등 2개 시군이 포함됩니다. 한전은 동부 구간과 서부 구간 입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역 대표들과 구간별 상세 입지를 논의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입지 선정위원회는 잠정 중단된 상황. 주민들은 입지 선정위원회가 송전선로 건설을 전제로 송전탑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묘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한전이 울진에서 신가평으로 선을 그어놓고 주민들도 모르게 입지선정위원들한테 입지에 참여하라고 해놓고 그 잘못된 단추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전이 인정을 못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고. 이에 대해 한전은 대략적인 노선이 결정되고 나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입지선정위원으로서 구체적인 노선 미세 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6일 홍천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부터 논의하기 전까지는 한전과의 협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라 주민과 한전과의 대화가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지난 5월부터 국무총리실 주재로 가리왕산 합리적 보건협의회가 조직돼 10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곤돌라 시설에 대한 존치 여부를 결론짓지 못했습니다.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11차 회의도 무기한 연기되면서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선 주민들은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가 열렸던 정선 가리왕산. 정부와 산림청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곤돌라 철거를 막기 위해 컨테이너로 길을 막았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10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주민들의 반발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곤돌라 시설의 존치와 전면 철거가 맞서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열리기로 했던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11차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곤돌라 존치 여부는 연내에 결론 짓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선 지역사회는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협의회에서는 가리왕산 곤돌라 시설 19개 지주 가운데 1번부터 14번까지는 존치하고 15번부터 19번까지는 철거해 산림을 복원하자는 중재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중재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전자 보호구역을 철거한다 그래서 저희 정선 국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단부에는 벌써 텐트도 2동 쳐놓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투쟁위원회는 경기장 관리동 뒤편에 컨테이너 3개 동과 알파인 스키 스타트 라인에 몽골 텐트 2개 동을 설치했습니다. 정선 군민들과 사회단체 회원 등은 오는 18일부터 이곳에서 농성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 협의회 결론이 나오는 대로 복원 계획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협의회가 진행 중이니까 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고 그 전에 이제 설계나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뭐 몇 달이 걸릴 수 있는데 결론이 나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하는 거죠. 정부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 협의회 이선우 위원장은 조만간 투쟁일을 방문해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20일간 사용됐던 가리왕산 활강장은 건설비만 2천억 원이 투입됐고 복원에도 800억 원에서 4천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원주 도심에 위치한 캠프롱 부지가 미군 주둔 60여 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이 이미 폐쇄된 미군 기지에 대한 즉시 반환을 합의한 건데요. 그러나 아직 환경 정화 작업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고 부지 반환이 늦어진 데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55년부터 반세기 동안 주한미군이 주둔하던 원주 캠프롱입니다. 지난 2010년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한 뒤에도 굳게 닫힌 철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기 반환을 촉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지난 2016년 원주시는 국방부의 토지 매입비 665억 원을 완납했습니다. 최근에는 지가 상승분에 따른 추가금 125억 원까지 모두 790억 원을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끌어온 부지 반환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이 폐쇄된 미군기지 4개 부지에 대한 즉시 반환에 합의한 겁니다. 원주 시민의 수건 사업이었던 캠프롱 기지 반환이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캠프롱 부지 면적은 34만 4천 제곱미터로 축구장 46배 크기입니다. 부지 반환 절차가 완료되면 원주시는 이 일대를 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막사를 활용한 아트갤러리와 야외 공연장을 비롯해 축구장 등을 갖춘 체육시설을 만들어 시민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일부는 관광시설로 조성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전략입니다. 부지 반환 합의는 이렇지만 실제 활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지역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미군 측에서 부지 사용권을 넘겨받은 뒤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을 마쳐야 원주시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시는 토양 오염 정화에는 적어도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조속히 후속 조치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부지 반환 지연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지연되는 동안에 공시지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그 부분도 또 돈을 내라고 해서 우리 원주시는 돈을 또 내었습니다. 정부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손해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노력과 투쟁을 거쳐서 다 돌려받을 계획입니다. 반환 이후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려면 개발 방안 공론화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춘천 캠프페이지의 경우 조기에 반환받고도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란과 문화재 발굴 등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는데요. 요즘에는 단순히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동원한 이색 행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연말을 맞이해 셰프로 변신해 직원들과 격없는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는 조직 문화 확산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맛있게 익어가는 고기 냄새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통감자는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음식점이라기엔 조금 생소한 이곳은 강원 도청에 마련된 문순시 열린포차입니다. 연말을 맞아 한 해를 정리하고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이를 셰프로 변신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수평적이고 좀 자연스러운 문화가 어울리는데 우리가 이제 나 같은 꼰대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술 문화도 바꾸고 새로운 소통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날의 손님은 강원도 소속 직원들. 최 지사는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며 직원들과 격이 없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식자재로 만든 나물밥과 황태국 등의 음식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여파로 소비가 위축된 돼지고기 음식을 만들어 함께했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돼지고기의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직원들은 도전과 조직 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한 해의 스트레스와 업무적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또 마음을 터놓는 자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도의 최고 어르신인 지사하고 편한 자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또 더 발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도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딱한 조직 문화를 탈피한 이색 행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강릉과 고성 등 동해안 5개 시군이 내년도 해양수산부의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어촌 필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강릉시 정동항과 고성군 무남 1, 2항 등 5곳에 한 곳당 평균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원주시는 해양수산부의 내륙 어촌 재생 시범사업 대상지에 선정돼 간현 관광지와 연계한 섬강 내수면 산업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평창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동계올림픽 유산 관련 5개 사업을 신규 또는 증액 반영해 국비 8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올림픽 유산 사업 대부분이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지난달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 여당 차원의 협력을 건의하고 기재부 등을 상대로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평창 평화테마파크 조성 사업 26억 6천만 원과 평창 평화봉 명품 숲길 조성 사업 3억 원 등입니다. 양양군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받은 오색 케이블카와 관련해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구성한 갈등조정협의회가 사업 반대 측을 유리하게 구성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갈등조정협의회가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기능을 넘어 사업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월권을 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양군은 강원도와 함께 행정심판 대비에 나서는 한편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데요. 헬로티비 뉴스 강원에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역마다 쪽방촌이라 불리는 동네가 있습니다. 주로 홀몸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요. 연탄 보일러 하나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쓸쓸함에 매서운 강추위까지 쪽방촌을 장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춘천시 소양로에 위치한 일명 쪽방촌이라고 불리는 동네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좁은 골목을 따라 집들이 줄지어 있는데 이 집안의 각 방마다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릅니다. 작은 방을 쪼개서 산다는 의미로 쪽방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쪽방촌 주민 대부분은 홀몸 어르신들.
난방비 걱정에 예전에 사용했던 석유 보일러 대신 연탄 보일러에 의지해 추운 겨울을 쓸쓸하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 추워서 어렵지. 석유도 사기 힘들고 돈 많이 들고 석유는 이게 옛날 집이 좀 잘 진 게 아니라서 너무 추워요 아주. 하루 종일 작은 방에 온기를 유지하려면 필요한 연탄은 4장 정도.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이마저도 아깝습니다. 연탄이 떨어지면 난방이 어렵다 보니 적게는 하루 2장으로 영하의 날씨를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지역 연탄은행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오는 날이면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시니까 뜨뜻하고 수도도 안 얼고 좋아요. 아이 고맙지요. 뭐라고 말할 거 없지만 너무 어린 학생들 데리고 와서 그냥 이렇게 봉사도 다 하고 아유, 너무 고마워요. 지역 연탄은행도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매년 어려움 속에 배달을 이어나갔지만 올해는 유독 걱정이 앞섭니다. 최근 들어 꽁꽁 얼어붙은 경기 탓에 후원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연탄값도 3년 사이 60% 오르면서 연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년 동안에 거의 60% 올랐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3년 전에는 500원이었는데 지금 8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만 장만 해도 300원이 오르면은 이 3천만 원이 더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많이 힘든 부분이죠. 꽁꽁 얼어붙은 경기에 연탄값 상승까지 바짝 찾아온 겨울이 더 춥고 더 쓸쓸한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겨울나기 걱정을 하는 건 쪽방촌 홀몸 노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4월 산불로 정든 집을 잃은 이재민들도 사정이 그리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요. 특별 지원으로 난방비 걱정은 덜었지만 불편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어서 임시주택에서 첫 겨울나는 이재민들을 노지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4월 산불이 발생했던 고성군 토성면의 한 마을. 시커멓게 타버린 나무 옆에 임시주택 여러 채가 모여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23제곱미터 7평 남짓의 작은 방에서 겨울을 나게 됐습니다. 그나마 공간이 비좁아 전기 난방으로 금방 따뜻해지는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지요. 전기 딱 끄고 나갔다가 있다 좀 들어오면 선뜻하지요. 차갑지 차고나마는 편도. 낮에 잠깐이라도 집에 앉아 있는 시간이 있으면 이거 꽂아놓고 앉아 있다 나가지. 대형 산불이 덮쳤던 고성의 또 다른 시골 마을. 재난 특별 지원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이 지원되면서 다행히 난방비 걱정은 덜었습니다. 하지만 난방 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많은 양의 눈이 쏟아져 또 다른 주택 피해로 이어질까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80대 노인은 컨테이너에서 홀로 추운 설을 맞게 될까 걱정입니다. 일로 눈 목표가 들이치면 여기 눈이 이렇게 쌓일 텐데 그게 제일 걱정이 돼. 아무래도 설 전엔 집 짓고 이사 나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한파가 들이닥치는 12월. 집 없는 서름에 이재민들의 겨울은 한층 더 추워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때이른 한파로 겨울 추위를 온몸으로 실감하는 12월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거리마다 온정의 손길을 부르는 빨간 종소리가 울려 퍼졌는데요. 올해는 이 소리도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기 악화에 2019년 한 해 강원도 내 대형 재난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향한 온정의 손길도 꽁꽁 얼어붙은 건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허기복 박삼 공동체 연탄은행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어요. 네, 대표님 한창 바쁘신 시기에 네. 이렇게 먼저 방송을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깥 연탄으로 살맛 나는 세상,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 운동의 선기묘로 있는 허기복 대표이기도 합니다.
네, 대표님 얼굴만 봐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있어서 예. 밥상 공동체 연탄회 어떻게 처음 시작이 됐는지 먼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98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외환 위기가 시작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적하는 분들 또 노숙인 분들 위해서 원주교 쌍다리 아래에서 이 밥상 공동체를 시작을 했고 또 중간에 그 정부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최초로 제안을 해서 네. 전국적으로 무료 집수리 사업들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2002년도에 이제 연탄으로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원주에 최초로 연탄은행을 설립해서 현재는 전국 31개 지역에 연탄은행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최대 빈곤국 가운데 하나인 키르기스탄에 네. 연탄은행을 세워서 고려인들을 위해서 동절기에 석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가 최초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뭐 매일매일 이제 한 끼의 식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밥 짓는 일부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어떠한 그런 새로운 삶을 좀 살아갈 수 있게끔 해드릴까 거기에 필요한 이제 맞춤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뭐 건강교실, 경제교실, 네. 또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도 하고 또 노숙인들을 위해서 다시 서는 집도 하면서 그분들의 그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동절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추운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아무래도 연탄 한 장이라도 더 모아서 우리 강원도내를 좀 따뜻하게 하자. 네. 그런 일을 아주 주력을 합니다. 네, 다양한 사회 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좀 펼치고 계신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분들에게 작은 희망과 도움의 손길을 좀 전하고 계십니다. 특히 연말이면 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웃들에게 좀 연탄 지원과 봉사에 주력을 하고 계신데 올해도 진행 중에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연탄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80이 넘으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추위를 빨리 타시고 또 추위를 늦게까지 타시기 때문에 보통 연탄이 9월 말부터 다음해 4월 말까지 한 7개월 정도 연탄을 떼시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연탄 사용하는 거 10만 가구 넘는데 네. 거기서 대략 연탄은행이 5만 가구 정도 지원을 해요. 우리 강원도에는 한 2만 가구인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9월 달부터 뭐 고지대 달동네를 비롯해서 손수레 끌고 지게 지고 그래서 이제 연탄난이라고 바쁘고 그다음에 또 봉사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 연탄 배달도 하니까 그쵸. 봉사자들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연탄 한 장이 800원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연탄 한 장 800원 모기 운동도 전개하면서 지금 아주 뭐 고군분투 그렇죠. 가장 하고 바쁜 있습니다. 시기니까요. 네. 예. 그러면 겨울에는 추위를 위해서 이제 연탄 지원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럼 네. 다른 계절에는 어떤 활동들을 좀 펼치고 계신가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이 보면은 동절기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이 장마가 오면은 그렇죠. 네. 방 안이 눅눅하거든요. 그래서 방 안에 눅눅하기 때문에 여름에도 한 달 정도 뗄 수 있는 연탄도 배달 좀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연탄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연탄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연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겨울에 연탄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드리기 때문에 연탄 가구 조사 그래서 제주도까지 울릉도까지 가서 연탄 가구 조사를 하고 강원도 내도 전부 조사해서 사실 행정기관에도 없는 연탄으로 겨울나는 에너지 빈곤 가구는 연탄은행에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조사도 하고 또 그런 분들 요즘에는 겨울도 문제지만 폭염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선풍기 생수 나누는 작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매일매일 무료급식 또 복지관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일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사계절 내내 사시사철 네.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탄이라고 하면 겨울에만 사용할 줄 알았는데 여름에도 이렇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줄을 몰랐습니다. 문제는 올해 어느 때보다 돈에 뭐 재난재해가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각종 지원이 이제 쏟아지다 보니까 정말 정작 필요한 이 겨울에는 좀 도움의 손길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결론으로 말하면 지금 이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 그 봉사하는 분들이나 후원하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맘때쯤 되면 거의 만 200만 장 정도 연탄을 나눠서 어쨌든 강원도를 아주 훅 달아 올렸는데 12월 이 정도 이 정도 네. 때면 근데 지금은 경기가 좀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좀 위축된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후원이 좀 적어져서 지금 한 40% 이상은 지금 후원이 부족한 상태라 지금 올 가정 같은 경우에 한 달을 떼려면 그 연탄이 150장이 필요하거든요. 네, 한 가구당 한 가구당 한 달. 그럼 한겨울 날려면은 가구당 1,050장 정도가 필요한데, 근데 지금 후원이 이제 30-40% 이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달 사용할 수 있는 150장 전체를 못 드리고 때로는 조금 줄여서 100장, 130장 이렇게 좀 줄이니까 아무래도 연탄을 사용하는 어른들은 추운 겨울에 연탄 구멍을 이렇게 막아놓고 뗄 수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만약 추운 겨울에 이웃의 도움의 손길에 좀 연탄 한 장이 굉장히 절실하고 좀 지원이 필요한데 만약에 제대로 된 지원이나 도움의 손길이 좀 닿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의 연령이 평균 80세 이상이고 그다음에 연탄 가구 조사를 저희가 늘 해옵니다만은 우리 강원도 내도 예외는 아닌데 연탄 사용하는 분들이 주로 그 근로활동이 파지수거라든지 때로는 그것도 없으면 뭐 아예 그냥 계시기 때문에 그 가정소득이 월 최고소득이 40만 원 이상을 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걸로 또 방세를 내시고 그러면은 월 한 적어도 한 5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연탄 사용하는 걸로 인해서 10만 원 이상 지출을 하니까 생활에 있어서 생활이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노인성 질환으로 시달리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안이 따뜻하지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고통하시고 또 근로 활동도 못 하시고 그래서 한 해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이 지역별로 조금 편차는 있지만은 한 0.8% 정도의 어른들이 돌아가시기도 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웃을 돕고 안 돕고의 문제 아니라 사실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과 같은 어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사랑의 도움이 아주 절실한 그런 실태입니다. 경제적 측면도 좀 짚어주시긴 했는데 사실 특히 올해 추위가 굉장히 일찍 시작이 됐잖아요. 11월부터 뭐 설레는 한파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 겨울 나기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이 추위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어르신분들 좀 추위로 인한 고충은 어떻게 했는지 실제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참고적으로 그 사람이 체온이 36.5도잖아요. 근데 대략 이렇게 내가 춥다라고 느낄 때의 온도가 섭씨 15도입니다. 그리고 난방이 필요해서 뭔가는 따뜻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의 온도가 10도입니다. 그래서 10도로 가면은 난방을 하지 않으면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 영하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높은 어른들은 각종 그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생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그 따뜻함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연탄은 요즘에는 생존의 에너지다 이렇게 한 장 불리고 한 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 비해 좀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움의 손길이 점차 좀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현재 연탄은행에서 지원해야 되는 돈의 규모 기준 좀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은 참고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그 연탄 가구 조사를 해서 2만 가구 좀 넘는데 우리 강원도 내에
그리고 원주권 같은 경우에는 한 1,700가구 정도 돼요. 그러면 원주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한다 그러면 적어도 1,000가구 이상은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강원도 내에서 대략적으로 연탄을 지원을 해야 될 가구는 한 10,000가구에서 15,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이분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좀 해가지고 어른들을 좀 따뜻하게 좀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다 같이 따뜻한 도움을, 그 사회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다 못하다 많이 보니까 위축된 상태인 위축되고, 거죠. 오늘도 제가 나오는데 전화가 한 통 왔더라고요. 네. 여기 지금 뭐 정선인데 연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신림인데 연탄 언제 갖다 줄 거냐고. 네. 그래서 급한 대로 또 처리해드리고, 그래서 지금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혹한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탄이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필요해서 하루에도 전화가 수십 톤씩 걸려옵니다. 찾아도 오시고.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비가 조금 뿌렸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연탄 봉사할 때는 눈이 내리면 굉장히 의미가 좋아요. 복이 내린다. 근데 비가 오면은 젖어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는 연탄 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비가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연탄 봉사를 좀 시간을 좀 뒤로 늦췄거든요. 못하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연탄이 한 장도 안 왔다고. 도움의 손길을 좀. 그것도 뭐 멀리도 아니라 우리 밥상공동체 앞에 있는 그 남산 이 꼭대기가 있는데 원동이라고, 거기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그런 실정이에요, 사실은. 좀 지원해야 하는 규모에 비해서 좀 연탄에 비축된 연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탄 한 장에 아까 800원이라고 800원. 말씀하셨잖아요. 한 가구당 한 달 기준으로 140장이 좀 필요한 거고요. 연탄 한 장으로 좀 할 수 있는 난방 효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연탄이 이제 공장에서 나올 때 이제 무게가 대략 한 3.65kg고, 거기에 이제 마르면 한 3.5kg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불이 붙으면 우리 체온 36.5도를 데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근데 연탄 한 장이 전에는 구멍이 19개였는데 지금은 22개예요, 구멍이. 구멍의 의미는? 연탄 구멍이. 왜냐하면 구멍이 있어야 공기가 들어가서 연탄이 잘 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멍이 19개에서 이제 22개가 그 가정용이 되다 보니까 연탄이 빨리 타요. 화력이 좋은 대신. 그쵸, 공기가 그러다 잘 보니까 통하니까. 한 장당 연탄이 6시간 정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4장은 있어야 된단 말이야. 4장에서 5장. 그러니까 연탄 한 장이 방 안에 따뜻하게 하는 시간은 대략 6시간 정도 된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4장의 연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실정. 정말 한 장 한 장 소중할 것 같습니다. 현재 연탄은행에서 연탄 후원과 봉사자를 지속적으로 좀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참여를 하고 싶지만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연탄은행과 함께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주실까요? 연탄 한 장 한 장이 정말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금탄과 같은 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한다든지 후원을 한다든지 그러면 일단은 우리 밥상공동체 1577-9044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언제 어느 때 봉사를 또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연탄은행 이렇게 인터넷에 치시면 검색을 하시면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홈페이지가 떠서 거기에 또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추위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막 시작한 겨울 추위, 올겨울 좀 매서운 한파가 반복될 예정이라서 좀 더욱 좀 우려가 큰 상황인데, 연탄 한 장에 담긴 온정에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강원도민 여러분부터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달라고 권고의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도 98년도에 사실은 이웃들을 위해서 뭐를 좀 한다고 했는데, 이제 22년째 되다 보니까 나 자신이 갖고 경험하는 그 행복과 느낌이 굉장히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는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많은 분들이 그런 의미를 예, 느껴서 그런 느낌을 봉사활동을, 많이 받아서 이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봉사 가운데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동족의 정말 대한민국 국민 봉사인데요.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도 이런 기회에 좀 따뜻한 이웃들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연탄 한 장으로 따뜻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모두가 좀 앞장서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네, 그러면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도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이나 또 주변에 어려운 그 이웃들이 계시면 사실 참 모두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다고 자포자기하거나 또 실망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모으고 또 작지만 뭐 밥상 공동체, 뭐 연탄은행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믿고 다시 힘을 내주시면 따뜻한 대한민국,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경험하고 희망찬 2020년도가 우리 앞에 오리라 봅니다. 네, 끝으로 좀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의 계획과 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죠. 밥상 공동체 특별히 이제 그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연탄을 겨울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그 복지를 지원하는 방금 말씀하신 다양한 그런 것들 좀 사업들을 필요하겠다. 하고 그래서 계시잖아요. 종합복지관은 있지만 연탄을 사용하고 연세 많은 분들을 위한 노인 종합복지관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노인 종합복지관을 우리 밥상공동체에서 시민운동으로 만들려고. 그럼 복지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계획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제 그 노인 그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여가를 선용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적 요구가 필요하실 수도 있겠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아주 그 행복과 청춘을 디자인해 드리는 그런 노인 종합복지관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크게는 이제 통일한국을 위해서 통일한국이요? 통일한국을 위해서 북한의 북한 밥상공동체와 북한 연탄은행을 세우는 일들을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많이 진척을 시켜내서 내년도에 조금 더 밥과 연탄을 통해서 통일한국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도 일조를 할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밥상 공동체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기보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속초와 러시아, 일본을 잇는 북방항로 운항이 내년 4월 재개될 예정입니다. 한 민간 선박업체가 대형 크루즈를 들여와 속초항에 정박해 있는데요. 현재 석 달째 정박만 되어 있는 상태로 수리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운항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내년 북방항로 운영 재개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초항에 대형 크루즈 선박이 정박해 있습니다. 내년 4월 속초항을 모항으로 북방항로에 투입될 17,000톤급 한창 강원호입니다. 배가 속초항에 들어와 정박한 지도 어느덧 3개월째. 제 뒤로 보이는 선박은 지난달 여수항으로 이동해 선박 수리와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속초항에 정박돼 있습니다. 국제선 운항을 위해서는 국제 규격에 맞는 선박 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선사 측은 수리 비용이 업체별로 최대 1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발생해 업체 선정에 신중을 구하다 보니 일정이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에 적힌 문구도 논란입니다. 선박의 영문으로 일본해라는 문구가 적힌 채 수개월째 관광지에 정박하고 있어 지역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자라는 건 난 듣기도 싫어. 무슨 내용으로 와 있는지 내용을 확실히 모르니까 조금 보기는 안 좋네. 배가 들어온 지 석 달 넘게 방치되다시피 하다 보니 북방항로 운항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우려가 됐습니다.
기존 선사가 경영난으로 사업을 철회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겁니다. 그 배도 크고 유지비도 많이 들 걷잖아요. 근데 이 뜨는 걸 저는 별로 기대하고 싶지 않은데요. 해당 선사는 이에 대해 수리비에 사용할 자금 조성을 마쳤고 내년 4월부터 북방항로 운항에 나서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5년째 중단됐던 북방항로 운항이 이번에는 차질 없이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정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